음. 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공박의 지금 상식 한광석입니다. 오늘은 그 종합소득세 개요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라 하면은 그 매년 5월달에 뭐 신고 납부를 하게 하는데요. 보통 종합소득이라 하면은 금융소득인 이자 배당 소득하고, 그다음에 사업자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를 있는 경우에 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사업소득, 그리고 뭐 근로소득이나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소득들을 다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회사에서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따로 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에 이중근로가 발생한, 즉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전 사업자의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중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과 사업, 근로, 연금 요즘 연금 소득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연금 소득도 결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종합소득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소득자 중에서 연금 소득 금액이 조금 작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적인 연금을 가입해가지고 받는 경우에는 거의가 해당이 안 되는데, 모르고 또 합산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또 뭐 들어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연금소득에 사적 연금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전문가와 상담해서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연금소득, 그리고 뭐 기타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종합소득세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모든 뭐 서식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개인 일반 뭐 사업자의 경우 5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수출 기업이나 건설 제조,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일정한 규모의 매출액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즉 전년 매출액보다도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50%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그 건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0% 이상 하락한 경우, 그리고 음식 소배 숙박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실적이 매출액이죠. 그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0% 이상 하락한 경우, 또는 간이가세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는 사실상 신고를 구실청 직권으로 금년 9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일정 기간, 실제 법적으로는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신고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구실청 직권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의무를 3개월 또는 뭐 2개월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재정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되는 건 아마 개인 사업자별로 각 안내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신고 납부 기간이 유예된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을 그렇게 국세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장부 규칙이 기장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 납세 협력 비용, 즉 기장을 의뢰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장 대리를 하고 있는 그 세무 대리인에게 세무조정료라는 걸 그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간편장부냐 아니면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냐에 따라서 그 납세 협력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조금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간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장 비용이 조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장 비용이 작게 들어가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간편장부가 아닌 그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사업자가 기장해서 신고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장을 통해서 즉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5월달에 소득 신고 안내에 다 그게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 대상인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도매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3억 미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부동산 임대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미만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이상 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은 결국은 그 매출액 그 매출액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무조정료 즉 납세 협력 비용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복식부기 의무나 간편장부 의무자가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가세 보존이 되는 그 소득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간단하죠, 그죠? 실제적으로 매출액에서 내가 그 매출액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간 각종 필요경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죠, 그죠? 예를 들어 매출액이 뭐 1억이 일어났다면은 그에 관련된 그 매출 원가와 그렇게 뭐 소매업 같은 경우에 1억이 매출이 일어났다면은 그에 대한 그 상품 자재에 대한 그 원가 그가 5천만 원 들어가고 기타 일반 관리비가 뭐 한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소득은 본인 소득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그 비용을 그 결정을 할 때 필요경비를 국세청에서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만 그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납세자가 뭐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절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매출액과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실제적으로 정규정비 신용카드를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를 해서 정규정비를 구비를 해서 필요경비를 구제를 받으면은 뭐 절세하는데 뭐 수단으로 좋은 그 방법인데
대부분의 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규정비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매출과 관련된 그 매입 자료를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할 때에 실제 그 필요경비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계좌로 사실상 그 송금을 해서 그 증빙을 구비를 해놓는 게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어떤 그 직업 증빙을 실질적으로 세법에 정하는 그 증빙을 구비하지 못할 때에는 그래도 그 대금 지급 증빙이라도 사실상 제시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조금 납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필요경비를 공지를 한다면은 절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대금 지급을 할 때는 계좌 이체라든지 송금증 수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증빙을 확보해 놓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소득 금액이 계산은 그 총 수익 금액, 즉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부를 비치지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율이 있습니다. 그걸 뭐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단순경비율에 의해서 계산하면은 필요경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정한 율대로 계산하면은 오히려 세금이 더 절세를 할 수 있고 또 작게 부과할 할 수도 있는 뭐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또 정빙이 또 더 많다면은 또 단순 경비율보다도 더 소득금을 낮게 계산할 수 있다면은 작은 세금을 부담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필요경비를 적격 정빙 구비를 해놓는 게 절세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계산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소득세는 뭐 매년 5월달과 6월달에 실제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신고와 동시에 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보통 그 무신고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그냥 모르고 납부를 신고를 안 했다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신고는 20% 가산세를 물리게 돼 있고 의도적으로 탈세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신고를 의무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40% 가산세를 물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기타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납부 지연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0.02 연간 0.022%를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세 계산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런 앞에서 설명드린 종합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면은 소득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로소득자라면은 뭐 연말정산을 할 때에 각종 뭐 소득 공제, 뭐 기본 공제라든지 뭐 배우자 공제, 뭐 부양가족 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인지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득 공제에는 공제 종류가 많죠, 그죠? 기본 공제는 본인의 공제, 본인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그리고 자녀, 미성년자에 대한 자녀 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가 공제로는 갱노후대 공제, 그리고 장애인 경우에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 이러한 것도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소득 공제에는 뭐 연금을 가입해서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 보면은 구시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을 할 때에 각종 그 공제 내용, 즉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연금보험료 공제 얼마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보고 그 금액대로 공제를 하면은 뭐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그다음에 또 좀 주택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 그리고 특별소득공제로서는 그 보험료와 주택자금 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마련 저축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공제, 뭐 그리고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에 대한 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조금 또 외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소득 공제에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특별소득 공제가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 저축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등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세금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산출이 계산이 되면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데,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겠죠. 세율은 기본적으로 6%에서 45%까지, 즉 10억이 초과되면 최고 세율 45%를 적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1,4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은 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다가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거기다가 각종 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그죠?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다음 세액공제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음 차트에서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돼서 가산세가 많이 있다면은 가산세는 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회납,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11월달에 중간회납 신고 납부, 즉 세무서에서 고지가 되고 있죠, 그죠? 중간회납 납부세액이 있으면 그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납부세액을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5월달에 신고 납부를 하고, 승실사업자인 경우에는 6월달에 신고 납부를 하고 있다. 신고를 한과 동시에 납부도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소득공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다음에 주택담보와 관련된 노후 비용,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 그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특별소득공제로서는 보험료 공제라든지 주택자금 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간단하게 개요하고 종합소득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공방의 세금상식 한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